여러분, 집안 이곳에는 절대 물을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재물운이 막힙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 물을 지혜론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재물은 항상 흘러다녀야 하며 이 지혜로움 역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변해감으로써 더 좋아지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 집안에 우물이 마르면 망한다고 하셨으며 이러한 연유로 집안의 우물관리 아주 철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이곳에는 절대 물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하나이며, 또한 어떠한 물건 스스로가 가진 기운 중에서 좋은 기운만 잘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기운이 늘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만 흘러넘치도록 만들자는 것, 그것이 또 하나입니다. 네, 지금껏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에게 전자의 이야기만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후자의 이야기, 그중 가장 중요한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풍수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 집안이 망하며, 집안에 썩은 물, 고인물이 있으면 또한 그 집안이 망하며, 우물에 물이 마르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은 망한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여 우리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바로 배산임수이며, 그중 이 임수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쁘냐에 따라서 풍수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도 큰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비싼 아파트,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죠. 네, 바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이 흐르는 물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이 큰 강이 흐르는 것이 잘 보이는 곳에 모여 삽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이곳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운을 얻을 수 있는 마음, 즉 호연직이라는 것이 넓어지기에 커지기에 그러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마음이 강해지게 되면서 자연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해지기에 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렇듯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 물은 반드시 여기에 두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물은 절대 가운데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식탁 가운데, 탁자 가운데 꽃병을 두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럼 혹시 드시는 물병을 식탁 가운데에 두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이러하시다면 아마 여러분 가정에는 알 수 없는 재물운의 손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우리의 풍수학이라는 학문 역시 음양오행학, 즉 오행의 순환과 균형의 그 기본을 둔 학문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오행학적으로 가운데는 토행을 말하는 것이죠. 하여 식탁이든 탁자이든 어디든 가운데는 토행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토행은 물의 기운을 억제하는 것이기에 이 물이 죽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리하여 이 소행의 기운이 살아날 수 없기에 계속 재물의 지출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 가정에 수족관을 두시더라도 꼭 벽에 붙여 두셔야 하며, 꽃병을 두실 때, 물병을 두실 때도 절대 가운데 두지 마시고 측면으로 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드시는 물도 절대 가운데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 재물이 늘 새어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으시다면 이 물을 두는 위치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이 잘 나오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 새로이 입주하시는 곳이나 새로이 집을 구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물론 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집안의 설계가 어떻다느니, 채광이 어떻다느니, 또한 환기는 어떻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집을 지을 터를 마련하실 때 제일 먼저 우물팔 자리부터 판단하시고 그에 맞춰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줄, 평생 돈 부족으로 인해 고생하지 않을 풍수법이기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바로 이 우물자리가 수도입니다. 네, 현대에는 어디든 이 수도가 있는 곳이 우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물은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집안에 재물이 콸콸 쏟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집을 구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고려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물이 콸콸 잘 나오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집안에 이 수돗물이 콸콸 잘 쏟아져 나오고 있으신가요? 혹시 물이 쫄쫄 흘러나와서 답답하시거나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만일 그러다면 여러분 가정은 늘 재물의 부족으로 인해 마음고생 심하게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러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수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물이 마르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는 풍속의 가장 근본적인 해로운 요인이니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을 시원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먹는 물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돗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늘 불편해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최악의 요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에이 끓여 먹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이런 가정은 항상 부정적인 돈, 정상적이지 못한 돈에 연관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네, 빚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빚에 늘 허덕이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청하면 마음이 맑으며 물이 탁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이죠. 네, 항상 돈으로 인한 걱정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가정에 물이 항상 청하고 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시는 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시는 가정이시라면 꼭 정수기를 설치를 하십시오. 네, 탁한 물을 끓여서 드시는 것보다 이 정수기를 통해 나온 깨끗하고 생한 물을 끓여 드셔야 여러분 가정에 재물운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생수를 식혀 드시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늘 시원한 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마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여러분 가정에 재물운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 음양오행학이라는 학문을 미신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학문은 조선시대 정식 관리를 뽑는 정식 학문이었으며 또한 아주 비밀스러운 학문으로 근거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던 아주 소중한 학문입니다. 물론 이 학문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느니 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절대적인 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물론 또한 엉터리 사주학자들, 엉터리 무속인으로 인해 이 학문이 많이 혼탁해진 것 역시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필수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꼭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 관리를 잘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